자, 이어서 두 명의 개장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대표, 유창희 업사이클 리서치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각 특징주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근 대표, 아마 코스메틱 쪽, K뷰티 쪽에서 와, 이 종목 왜 프리마켓 특징주로 안 해주지라고 하시겠는데 비올 가보겠습니다. 비올이 지금 실은 아까 8시 시작할 때부터 10% 이상 급등하고 있거든요. 비올 쪽의 재료 또 앞으로 투자 전략 볼까요? 사실 이제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비올 같은 종목이 이제 그 공개 매수 후에 자진 상패 이슈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그 경영권 보면은 이제 그 VIG 파트너스라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상호펀드가 이 회사를 이제 인수하면서 지분 100% 확보에 나서면서 결국 이제 지분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진행해서 상장 폐지를 목표로 이렇게 이제 내세우면서 이 이슈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주당 12,500원에 지금 공개 매수를 추진하니까 다 오늘 맞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아마도 예상가가 그 정도 가격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100% 이제 지분 그러니까 지금 그 기존의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을 갖다 35% 중에서 한 7%를 511억 원에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지분 64%를 공개 매수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총 한 4,7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최대 주주가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동시에 상장 폐지를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지금 가격하고 상장 그 공개 매수 가격하고 이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가지고 오늘 아마 뭐 급등보다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예상 가격 정도의 어떤 주가에서 어떤 주가의 흐름이 좀 형성되지 않겠는가. 아마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올이라는 기업이 이제 뷰티 디바이스고 약간 뭐 고주파 쏘는 예.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상법 개정안 앞두고 예. 지금 이런 일이 많아요. 약간 오너 중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그냥 상장 폐지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예. 지금 몇 말씀해 주시지만은 아예 그냥 A 하고 상장 폐지를 하든가 예. 아니면은 분할을 하는 거죠. 지주회사하고 이제 뭐 시간 이런 없으니까?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 두 가지의 지금 방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향후에도 이런 아마 사례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어떤 투자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10%, 15% 쪽이긴 한데, 자, 비올 상장 폐지에 의심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추진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유창희 본부장관 한미사이언스를 가보도록 할 텐데 이거 역시도 상법 개정안의 대표 수혜주였다가 못 올랐잖아요. 네. 여기는 지주면서도 사업도 하는데 어제 시세를 좀 뿜었고 지금도 한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으면서 예.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은 좀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동안 약간 뭐라 그럴까요? 경영 분쟁, 가족 간의 그렇죠. 어머니하고 아버지, 아들하고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안 좋았었고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일단 뭐 추세가 살아 돌아갔다는 부분들에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 좀 많지 않다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한미약품이죠.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잘 가다가 한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좀 조정이 나왔지만 충분히 한 뭐 27만 원 정도 전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어떻게 할까요? 어제도 오르고 오늘 좀 오르고 있고 상법 개정안 통과도 좀 남아 있잖아요. 아직 네. 마지막 피날레도 그동안 가장 못 갔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갭상승이 나와서 지금 예. 한 3%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어저께 종가 언저리 한 4만 1,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기다려보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조금 더 고점을 높여갈 가능성을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어저께 같은 급등으로 가기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이백도 볼까요? 네, 나이백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건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한 3만 원에서 3만 원을 강하게 돌파를 못 해준다. 그러면 저는 조금 한 2만 원, 2만 5천 원대까지도 좀 조정 가능성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좀 이슈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은 좀 매수보다는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백까지 봤고요. 이 시각 특징주 이동훈 대표, 전력 인프라 쪽에서 어제는 재룡전기, 이제 재룡전기 지금 남북 경협 이런 것까지도 있고 지금 전력 인프라에서 또 살아남은 게 산일전기입니다. 예. 어제 산일전기가 윗꼬리가 좀 달았던 맞아요. 것도 좀 궁금하고 네. 앞으로 좀 산일전기는 산일 일렉트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점에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까요?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 아시겠지만은 뭐 북미 송배전 전력망용 변압기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호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긍정적인 어떤 뭐 논조의 리포트가 나왔고 그러면서 목표가를 올렸어요. 예. 사실 이 부분이 오늘은 좀 이제 그대로 주가에 좀 작용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북미 쪽에서의 어떤 변압기 생산이 계속 더 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전력 설비의 지금 가장 중요한 시장은 결국 북미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캐파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서 어떤 매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호재로 좀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산일전기가 아시겠지만은 상장된 지가 좀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덜 어떻게 보면은 조명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보면은 주가의 흐름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최근에 보면은 뭐 조선도 그렇고 망산도 그렇고 그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그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후발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산일전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맥락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목표가가 계속해서 상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좀 염두를 두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현재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급락은 아니고요. 코스피는 0.3%대 하락, 코스닥도 0.3%대 하락입니다. 뭐 지금 한 3, 4 분위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도 현 선물 모두 그리 많이 팔지는 않아요. 특히 선물이 요즘에 계속 관심사잖아요. 어제도 선물 가지고 막 변동을 그렇게 했는데 한 120계약 정도, 130계약 정도 순매도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들이 또 선물을 가지고 웩도도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오늘 가장 또 뭐 빨간불 딱 켜는 업종, 자, 유창희 대표. 정유 업종인데 네. 정유 업종에 이 흥구석유 12%, 중앙에너비스 뭐 7%, 여긴 좀 이해가 가요. 대성에너지까지 등등. 지금 SK이노베이션이 6%대 이상을 시세를 뽑는다. 여기는 네. 대형 정유주잖아요. S오일이 뭐 그닥 못 가는데 SK이노베이션이 달리네요. 네, 뭐 SK이노베이션이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그동안 좀 못 오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S오일은 한번 크게 움직였다 좀 조정이 나온 네. 것이고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워낙에 이제 2차 전지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 좀 반등을 주는 것이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제한된 상승이 아닌가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 좀 감안한다라면 저는 뭐 여기서 유가가 자체가 지금은 한 5% 정도인가요? 예. 상승을 좀 하면 $75를 다시 좀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뭐 저는 만약 $80 돌파한다라면은 조금 WTI가 네, 예. 큰 충격을 좀 달라지죠. 네, 좀 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좀 단기 테마성 이슈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SK 이노베이션 테마라는 게 아니라 에너지 그쪽 관련된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쪽이 그쪽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여기서 뭐 추격 매수할 정도의 어떤 분위기는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약간 이제 95,000원 요 정도에서 또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유가가 만약 $80을 돌파했을 때 오히려 뭐 SOE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흐름들을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왜 이렇게 대형 정유주가 급등하느냐? 유창희 대표 본부장은 일단 2차 전지로 너무 많이 할인을 좀 받았기 네. 때문에 근데 SK이노베이션 엄밀히 말하면 정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하락에 대한 게 너무 과했다. 정유 급등에 따라서 그만큼은 좀 되돌리는 정유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좀 시세가 나온 것 같은데 WTI 기준 아직 $80 배럴당 $80 밑에서는
뭐 정유주를 논하기에는 좀 힘든 대목이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고요. 이동훈 대표, 이제 앞서 3,000피를 가기 위해서 시총 대형주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고 제가 첫 손에 자동차를 꼽았는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 어제 글로비스까지 달려줬거든요. 예. 오늘은 시세가 아니네요. 한 2%대 정도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거죠. 뭐 그 역시 영향 그 상원 미상원에서 IRA 세액공제 전기차. 적립해제 주시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전기차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현대차에도 오늘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어제 분위기와 오늘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고 예. 뭐 그러니까 전기차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구매자들한테 제공하는 세액공제가 2032년까지 유지가 될 예정이었는데 법안 통과 후에 180일 만에 종료하겠다. 이거는 사실 정사하지 말라는 거고 똑같거든요. 이게 이렇게 좀 약간 굉장히 좀 그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보다도 오히려 더 그 조기 종료 시점이 앞당겨졌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180일이면은 바로 끝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이런 6개월 부분들 만에. 결국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뭐 이런 자동차 업종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그 재생에너지 쪽으로의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에코께서 앞에서 사실 그 브리핑해 주신 내용을 저도 굉장히 그 100%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 결국 이제 저도 결국 지수가 더 가기 위해서는 대형주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크호스. 그러니까 뭐 이 그들 종목뿐만 아니라 다 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뭔가 지금 딴지를 거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넘어가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늘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낙폭을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갖다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다크호스 중에 두 번째가 네이버였잖아요. 지금 이 안 좋은 장에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시세가 나고 네이버는 거의 한 4% 정도 시세가 나고 있거든요. 수급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역시 소버린 AI 그 맥락에서 계속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저는 지금 뭐 만약에 어떤 종목, 그러니까 지금 가장 뭐가 좋냐고 만약에 질문이 온다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네이버를 한 세 종목 안에 꼽고 싶어요. 그만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향후에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 AI와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결국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국내의 독자적인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또 최근에 좀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삼성 SDS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역시 이제 그 앞장서야 된다는 얘기고 결국 그런 종목들한테 계속해서 뭔가 어떤 그 많은 그 어떤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그 진척 사항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이것이 단순히 테마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뭔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립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이제 신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AI 집중 정책에서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움직였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우리 이동근 대표 이야기 중에 거의 5.8%대까지 솟구치고 있고 카카오도 함께 좀 오르고 있어서 대형 투톱이 소버린 AI를 이끌어가야 된다. 또 이런 재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관돼서 뭐 약간 결은 다르지만 워낙 스테이블 코인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카카오페이가 대장이라고 했다가 삼성 SDS가 대장이라고 했다가 어제는 LG CNS고 오늘도 LG CNS만 시세가 나요. 일단 뭐 지니어스법이 지금 상원을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여전히 좀 여전히 있고 또 이제 해결돼야 될 부분들도 아직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부분들, 그러면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곧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 나올 것 같아요. 법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카카오페이가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LG CNS, 뭐 삼성 SDS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큰 기업 중에서는 작은 기업은 갤럭시 모니터리 같은 기업들이 좀 있고요. 근데 일단은 저는 약간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스테이블 코인 이슈는 조금 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금융 플랫폼이라는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새로운 어떤 금융 플랫폼이나 금융 서비스가 나왔을 때 초기에는 항상 흥행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관련된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대장주는 LG CNS,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LG CNS가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도 이거 뭐 공부하다가 본 영상인데 네. 삼성페이, 그러니까 삼성의 스테이블코인이 진심이에요. 예, 네. 스테이블코인이 만약에 적용이 네. 된다. 그러면 새로운 또 이거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 SDS가 네. 그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급락이 나왔지만 만약에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한 번은 공략해 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작은 기업들보다는 좀 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발행 기간을 놓고 좀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은행권에게 줘야 그쵸. 되나, 아니면 대기업에 이걸 줘도 되나, 그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는. 그렇죠. 그게 네. 가장 큰 문제. 네. 저도 그게 이제 약간의 네. 이제 의구심인 게 네. 발행자들이 여러 부분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거 만약에 환불 조건이라든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부도 날 수 있죠. 예, 예. 코인사가. 예. 왜냐면은 테더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나? 어떤 예. 식으로 이제 보증이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것만 해결된다라면 어느 쪽에서 발행을 할 것이냐. 저는 금융 쪽도 가능하지만 좀 민간 민간 쪽으로도 업체들. 충분히 일부 열어놓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카카오페이, LG CNS, 삼성 SDS 같은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정성에서 보면 카카오페이, LG CNS, 삼성 SDS 적어도 이거는 뭐 현금이 그쵸. 딸릴 가능성은 좀 네. 적으니까요. 자, 그런데 과연 또 당국에서는 또 이들에게 이런 기회까지 줄지도 관건이다라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금 좀 가슴 아픈 업종이 있습니다. 이동근 대표. 네.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신재생 쪽인데요. 네. 풍력, CS 윈드도 4% 넘게 급락. 태양광 쪽으로 와보면은 한화솔루션이 어제에 이어서 또 6% 가까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홀딩스 좀 다 힘듭니다. 신재생 쪽들 한번 봐주시고요. 이런 와중에 지금 원전만 좀 살아남았거든요. 먼저 신재생부터 가보고 대응 전략 가고 그다음 원전 쪽 가면서 G2 파워 이야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사실 신재생 관련주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돼요?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뭐 이런 그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미국 쪽에서 어떤 악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가를 단기적으로 조금 좀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네. 결국 뭐 이전에도 사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거듭됐었는데 결국 이제 향후에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넘어가느냐의 여부 그리고 또 이제 결국은 뭐 미국에서의 어떤 악재를 또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호재예요. 그 우리나라뿐만 이재명 아니라 정부. 그렇죠. 네. 이제 신정부에서의 어떤 재생에너지의 확대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기적인 흔들림이 뭐 오늘 그리고 어제부터 나타나기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네. 오늘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또 어느 정도 낙폭이 커진다면은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땐 또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 지금 사실 오늘 뭐 지금 여기서 얼마에 사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어려운데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점을 다시 한번 노려보는 그러한 전략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포기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뭐 여기서 지금 저는 일단 주가가 조금 그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이제 매매에 이용하는 그런 전략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국내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뭐 원자력이 지금 최근에 가장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이제 에너지 믹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될 것이고 뭐 아시겠지만 뭐 지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그렇죠. 구체화가 되고 현실화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선 충분히 다시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또 시기가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또 악재로 인해서 흔들림. 그러니까 뭐 오늘 사야 된다, 내일 사야 된다가 아니고 결국은 다시 한번 저점을 노리는 전략. 이런 전략은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태양광 풍력 쪽 라인 2차 전지 쪽은 이 전기차 페이지는 그동안 2차 전지가 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오히려 배터리는 뭐 나름 반등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이 태양광 풍력 쪽은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또 이동훈 대표는
법안도 수정될 수가 네. 있고요. 상원 법안도.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또 아리백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하지는 말아달라. 이런 와중에 원전만 따로 떼어놓고 우리 유창희 본부장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지금 싸움이 붙었잖아요. 우리 개인과 공매도들의 싸움인데 앞서 밀리는 듯 하다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돌아섰습니다. 지금 빨간불 켜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BHI, 우진엔텍 이 친구들까지 다 올라가고 있고 G2파워도 태양광 ESS였다가 지금 원전으로 가면서 지금 또 시세가 같이 나오고 있고 네. 원전 라인들 볼까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좀 크게 상승했다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고점이 아닌가라는 좀 두려움이 좀 있을 수 있죠. 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뭐 두산 에너빌리티뿐이 아니라 하이닉스 4% 이상 올라왔다가 거의 뭐 윗골이 나왔었고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나왔었다라는 것은 어저께 좀 과하게 오전에 올라왔다가 다 반납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원전 관련된 이슈는 저는 꾸준하게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고점을 더 높여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럼 매수는 언제 하느냐? 저는 뭐 일단은 뭐 없으신 분들은 최소한 한 5만 원 중반 정도,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좀 이제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 이상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한번 입질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6만 원대 안 됩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육자는? 전 6만 원 이상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는 거는 5자. 그렇죠. 사는 건 지금에서는. 왜냐면 어저께 이제 좀 6만 3천 원 맞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좀 반등을 준다라면 그때는 6만 원 올라올 때가 또 적기에 매수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좀 기자재 쪽으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어요. 뭐 우진이라든지 네. 뭐 우리기술 뭐 이런 기업들 우리기술. 네, 네. 상당히 좀 좋은 네.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전이 간다면 기자재 관련돼서 좀 실적 좀 나와주면서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 특히 우진 같은 경우는 어저께 올라왔다가 좀 내려왔는데 사실 최근에 많이 오른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실적 나쁘지 않고요. 또 우진엔텍하고 어떤 자회사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거 감안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진엔텍 지금 G2파워까지 한번 같이 가보죠. G2파워는 태양광 갈 때 그 ESS로 가다가 오늘은 또 원전 라인으로 틀어서 또 가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네. 사실 두산도 우리가 네. 원전이라고 해서 최근에 올라왔지만 신재생 에너지 사업 되게 많이 하거든요. 두산 에너빌. 풍력이란 이런 부분. 부분, 맞아요. 풍력 가스터빈, 기자재. 네, 뭐 그러니까 가스터빈. 아예 발전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여러 사업을 하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이 붙으면서 올라간 거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 집중하는 것보다 뭐 매출이 많든 적든 좀 여러 다방면에 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업종 중에서 또 눈에 들어오는 업종은 전통의 강호, 조선이고 조선 기자재입니다. 이동훈 대표, 이런 날 좀 해주네요. 지금 코스닥은 플러스 돌렸고 코스피도 강보합으로 돌렸는데 조선 쪽 역시 눈에 들어오고 성강밴드가 기자재에서 일단 앞서가고 있습니다. 성강밴드를 좀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근데 일본과 관세 협상도 트럼프가 그냥 통보하고 떠나버렸다라고 하는데 우리 쪽 관세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일본하고 그 이제 협상 뭐 그런 얘기를 듣고서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안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일본하고 그러니까 난항을 겪고 있다. 네, 뭐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길들이는 거예요. 일단 이게 철저하게 일단 질러 놓고서 그러면서 이제 좀 상대방이 좀 숙이고 들어오길 바라는 거죠. 이건 거의 모든 지금 나라들하고의 어떤 관세 협상에서 마찬가지의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하고의 관세 협상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울 거예요, 상당히. 예. 근데 그런 요구들을 어떻게 이제 잘 소화해 내는지가 그래서 더 중요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르스카 LNG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갖다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의 여부 이런 것들이 향후에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오늘 뭐 조선 기자재 관련들이 오르고 있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오르고 있는데 또 성광밴드는 공교롭게 사실은 이게 오늘 조선 기자재 쪽이라기보다도 앞서 이제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원전 관련해서 사실은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전 기자재로 가는 그렇죠. 건가요? 원전 기자재로 가는 네, 거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한울 3, 4기 건설에 필요한 발주가 예. 성광밴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관련 수주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성황밴드라는 회사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 개 없는 회사죠. 대형 연결 구류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원전에 들어가는 피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은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없어요. 성광밴드, 뭐 태광 이 정도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광밴드가 이제 원전 쪽에서의 수주가 향후에, 그러니까 그동안 탈원전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수주가 사실 좀 끊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신한울 3, 4기 건설 사업이 재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쪽에 이제 피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수주를 성광밴드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기존의 어떤 조선기자재뿐만이 아니라 원전 기자재 쪽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죠. 네. 이거를 영역을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주로 이제 우리가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원전 수출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한다면은 또 거기에도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힘으로.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는 향후에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초 빨간불 킨 게 방산, 조선이었었고 엔터가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다크호스로 이미 가고 있는 게 이 AI 아까 좀 얘기했는데요. 네이버는 거의 8% 가까이 7% 넘게 오르고 있고 카카오도 3%, 밑에 단에서 코난, 솔트록스, AI 솔루션까지 가고 있어서 일단 오늘은 AI 쪽에 소프트웨어 이런 쪽 한번 계속해서 이 소버린 AI 주권 쪽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이 오히려 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자, 개장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키워드 유창희 본부장은 미들 구석, 이동훈 대표 한 걸음만 더 미들 구석 가볼까요? 네. 야, 시장이 조금 불안감이 좀 있죠. 근데 네. 불안감이 있다고 해서 이게 지난 4월과 같은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러우 전쟁에서도 봤다시피 한 2주 정도 영향을 주고 사실은 시장에서는 흐지부지한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러우 전쟁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태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물론 이제 어느 쪽이 더 크다 아니다라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근데 러우 전쟁이 더 두려움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예. 당시에. 그래서 저는 뭐 길어야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이것도 약간 무덤덤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오히려 이렇게 해서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 저는 오히려 좀 앞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전 그러면 반도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0포인트를 가든 4,000포인트를 가든 결국에는 시장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큰 기업들이 좀 여러 개 나와줘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대표적으로 하이닉스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최소한 하이닉스가 뭐 지금 한 시가총액이 한 180조 조금 안 되는데 한 20%, 30%만 올라와줘도 주가 지수 한 100포인트, 150포인트 올리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바로 부분들하고 가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HBM 성장성이 확인됐다는 걸 본다라면 전 충분히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어떤 그 HBM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또 최근에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흐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전공정 쪽에 좋다는 얘기는 삼성, 하이닉스 모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예. 관련된 기업을 좀 옥석가리기를 해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이들 쪽에 대해서 약간 집중한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대형주들 지금 실제적으로 플러스로 돌려놨거든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대고요. 자동차가 무너질 듯 하다가 지금 이래로 가면 빨간불도 들어오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이미 빨간불로 돌아섰습니다. 계속해서 이 대형주들 지켜보시고요. 네이버가 오늘은 주역입니다. 다크호스고요. 이동훈 대표 한 걸음만 더 어디로요? 앞서 이제 하이닉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삼성전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 사실은 예, 이게 예. 물론 스타이닉스의 최근 움직임이 훨씬 더 좋은 건 맞는데 예. 저는 지수가 여기서 이제 더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이제 앵커께서도 앞에 브리핑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6만 원에 빨리 넘어서야 되고 그럼 거기서 되죠. 안착을 네. 해야 되고 거기서 더 올라줘야 되는 거죠. 결국 이번에 이제 AMD AI 가속기 이제 탑재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AMD가 차지하는 엔비디아와 지금 사실 상대가 안 돼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AMD의 시장 점유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보잘것보다는 보잘것 없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AMD를 발판으로 해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언제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느냐. 지금 이제 HBM 뭐 3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네. 더 나가서 이제 HBM 그 4 같은 4로 경우에 가버리면. 지금 넘어가서 오히려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수율을 지금 올리고 있죠.
이 뭐 이번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JP 모건의 보고서에 보면은 엔지니어링 상품 수율이 한 60%를 넘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 쪽에는 HBM4가 좀 더 이제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결국은 넘어야 될 기술 장벽은 HBM에서 언제 빨리 엔비디아 쪽으로의 어떤 공급이 이루어지느냐일 거고요. 그게 이제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삼성전자의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르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사실 삼성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이제 6만 원을 못 뚫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6만 원을 돌파한다면은 그 이상은 오히려 쉽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삼성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 여부가 우리 그 지수의 어떤 상승 여부와도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걸음만 더 가자. 삼성전자고요. 한정목 제가 지금 보면 지금 산일전기 앞서 이동훈 대표가 특징주로 했던 산일전기가 갑자기 수급과 함께 시세가 나면서 10% 넘게 급등을 합니다. 어제 윗꼬리를 달았는데 그걸 또 다시 제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조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